주제 시작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경찰 정말 얘들이 지금 크게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때문에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게 한 번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폭동을 극우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죠. 심지어 여대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쳐다보고만 있대요. 이거 경찰들 다 직무유기입니다. 얘네들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번에 진급한 애들 이거 다 뭐다? 예, 윤석열 똘마니들인 거예요. 윤석열 똘마니들은 앞으로 몇 달 뒤가 되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예, 다 감옥 가게 됩니다. 감옥 가고 싶으면은 진급하라고 그래요. 지금 경찰들은 뭐 지금 크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행안부 애들도 지금 착각하고 있고요. 공직사회 전체에서 여전히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니들 한번 까불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이를 파면할 것이다라는 거, 파면 결정을 사실상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감사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특히 윤석열의 파면을 예고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윤석열의 파면, 윤석열의 작살,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건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파면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확정이 돼버렸어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예고편을 띄웠어요. 뭐냐고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줍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위헌이다. 감사원 따위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니? 어디 택도 아닌 소리를 해. 니들 까불지 마. 니들 위헌! 해버렸어요. 선관위 건드리면 안 돼.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감히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건드린다고? 너 미쳤구나. 감사원은 선관위 건드리지 마. 행정부는 선관위 건드리지 마. 라고는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자, 들어봤다.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 없으십니까? 행정부는 선관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윤석열이가 개업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명이나 달하는 병력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서버실을 털려고도 했었죠. 심지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선관위에 가 있던 병력들은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죠? 자, 행정부는 선관위 건드리지 마. 감히 니들이 어디라고 들어와? 라고 오늘 헌재가 결정했다 그랬죠.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그 행위도 위헌이라는 얘기입니다. 직무감찰이 위헌인데 군인을 보낸 거는 더 위헌 아니겠어요? 이것만 봐도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끝났구나. 감사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가 미리 예고를 딱 한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에서 잘 보도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도 사실은 뒷구멍으로는 다 윤석열 편을 들고 싶은 것 같아.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 편을 들고 싶어가지고 윤석열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든 간에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관찰은 위헌이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곧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를 쓴 언론사가 몇 개 없더라고. 경향 정도만 썼대요. 자, 판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대통령 쪽에 속해 있는 그 무엇도 선관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겁니다. 자, 감사원은 그러니까 감찰하는 기구잖아요. 감찰하는 기구인 감사원이 함부로 선관위에 이러쿵 저러쿵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백하게 한 겁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 자, 선관위는 원래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야. 그래서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관이 되어 있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되어 있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체로 보면은 행정부 소관이에요. 대체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거관리 업무를 따로 떼서 이거는 대통령의 영향권에 두지 말라고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거는 박정희도 손을 못 댄 제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떼놓은 거야.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부가 함부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내용을 오늘 헌재가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자,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가능해지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명히 했답니다.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 하에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그러니까 감사원은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은 특정 정당 소속이란 말이야. 따라서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정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 선거를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어?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사원은 선관위에 손대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죠. 따라서 대통령 휘하에 있는 것들이 함부로 선관위원회에 감나라 배나라 직무감찰을 하네 어쩌네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야. 선관위 사무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감사원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감히 군인 따위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 윤석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 윤석열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고 그중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감사원이다. 봐, 확실해졌죠? 그렇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함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비록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의 기관들이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은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외부의 통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야, 감사원 니들은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얘기 옆으로 좀 셀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원에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가 있었어요. 선관위 채용에서 특혜 의혹, 특정인들, 특히 선관위 고위직 자제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설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원은 이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지들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았어. 못 건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감사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 특혜 채용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부정선거 문제를 띄울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감사원이 막 선관위를 주물럭거릴 수가 있었다면은 어쩌면 윤석열 계엄 안 했을란가도 몰라. 지금 계엄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엄군이 했던 그 행위를 감사원이 먼저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 선관위를 털지 못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윤석열이가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원의 이 행동은 바로 12.3 내란 당시 선관위를 침탈했던 계엄군의 역할을 먼저 하려고 했던 거지. 선행하려고 했던 거야. 만약에 정말 계엄군의 역할을 이 감사원이 수행을 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해 보시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거 이거 윤석열이 지시한 거죠. 윤석열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한 거는 내가 지시한 거다. 부정선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법, 계엄법, 선관위법 그 어디에도 군대를 보내서 선관위를 장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데는 없어. 심지어 감사원도 선관위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윤석열은 뭐가 돼? 파면만 위헌이네. 이미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 이미 위헌이라는 것을, 아니 감사원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군인이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즉 오늘 있었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의 파면을 예고한 것이죠. 윤석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겠다고 설친 것도 실은 윤석열 때문이었어요.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있죠. 그 다음에 유병호 감사위원회 아주 그 신복이라고 하는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 이 두 사람 완전 또라이거든요. 얘들 윤석열의 이 부정선거
여기에. 얘들도 심취해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어떻게든 간에 지들이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선관위 서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거야. 안 되면 어거지라도 갖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갖다 붙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직무감찰을 들어간 건데 이게 권한쟁의가 딱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집요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괴롭혀왔고 침탈하려고 해왔던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처음에 국정원을 투입을 했죠. 국정원이 그래가지고 선관위의 그 서버 보안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점검에서 몇 개가 걸렸네 어쩌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감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을 털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원이 선관위를 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 권한쟁의에 걸려서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다? 군대를 집어넣은 거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은 오래전부터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이 선관위에 들어간 것도 위헌이야. 그럼 군대가 들어간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윤석열이는 뭐 끝난 거지. 윤석열이는 벌써 3차례나 한 거야. 감사원, 국정원, 이번에는 군대까지. 이거 탄핵 안 시키고 백이겠어요? 오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권한 남용이다.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위헌이다. 라고 딱 결론 내린 거는 사실상 윤석열 너도 위헌이다. 너도 탄핵이다. 라는 거를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끝났다. 오늘 있었던 이 선관위,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관련 판결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서고 예고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탄핵됐고 이제 거의 확실해졌죠? 이 상태에서요, 헌법재판소가 그 윤석열 탄핵 안 시키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최상목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최상목이 위원이며 한덕수도 위원이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으니 탄핵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면은 헌법재판관들 다 단체로 불러내가지고, 빠따 때려야 한다. 그 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헌재 협박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협박이에요? 아이고. 슬슬 제 방송에 와가지고 생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왜 생떼 쓰는지 알아요. 또 어떤 놈이 저보고 제가 지 뒤통수를 때렸다고 하는 놈이 있는 모양이던데, 뒤통수를 맞았으면 내가 맞았지 지가 맞은 거 아닙니다. 딱 그 놈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이상한 잡것들이 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괜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는 무던히 참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했다라고 어거지로 댓글 올리는 사람은 제가 이제는 나도 이 사람들은 이제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못 참습니다.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비판하고 뭐 어거지를 쓰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 제가 더 이상은 용납 못 합니다. 누구로부터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가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왔는데 더 이상 안 참는다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진짜로 용납 더 이상 못 해요, 이거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바로 수거해 주세요 라고 젠파랑이님께서도 하셨고요.